안녕하세요. 순환 지하 셔틀 허그스 기획하게 된 송승재, 송호연, 이규민, 서혜민, 서혜안입니다. 목차로는 허그스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 허그스 프로젝트 사업 개요, 한성대역 개발 방안, 한성대 지하 셔틀 허그스, TK 멀티 기술을 활용한 허그스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허그스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으론 현재 한성대 입구역과 한성대 사이에는 공사 중인 아파트로 인해 보행자들이 대형 차량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르막길과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버스가 혼잡하여 이동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셔틀과 마을버스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상력을 더해 한성대역 건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허그스 프로젝트 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은 허그스 서울시 포용 모빌리티입니다. 사업체는 한성대 서울교통공사 TK 기술사가 협력합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한성대 접근성 개선 및 지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전략 운영 계획으로는 서울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 시행하기 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임 정책은 기존 대중교통 요금 체계와 연동할 것입니다. 운영시간은 8시부터 20시로 시범사업으로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만 운영합니다. 유지관리는 서울교통공사 및 TK가 함께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모일 수 있는 홍보 행사를 기획하고 최초의 TK 멀티 기술을 사용한 점을 강조합니다. 허그스 프로젝트 투자 가치로는 첫 번째, 운영비용 절감 및 장기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허그스 개발 방안으로는 허그스의 영명은 한성대역입니다. 위치는 한성대학교 내부 각 4곳에 출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노선은 한성대학교 입구역과 한성대역 사이를 순환할 예정입니다. 셔틀명은 허그스로 허그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허그스는 한성 언더 그린 셔틀로 한성대를 오는 모두에게 포용하는 여정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허그스의 예상 노선도로는 한성대 입구역부터 한성대까지 총 1.2km의 지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의 공간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큰 도로변을 요구하기에 큰 도로변을 따라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비용으로는 한성대역 개발과 TK 멀티 구현 비용까지 포함하여 약 600억이 듭니다. TK 멀티 시스템을 국내에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교통공사의 투자로 예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성대역 출구 구성으로는 한성대역의 출구는 총 4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산간 앞, 한성여중여고 앞, 상상빌리지 앞, 진리관 앞으로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려 한성대역으로 환승 후 허그스에 탑승 후 각각 설정된 출구에서 차하면 됩니다. 한성대역 구상도 및 시나리오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성대역 도면도를 통해 한성대 지하에 건설할 한성대역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철역과 달리 출구로 나올 필요 없이 지상으로 하차할 수 있습니다. 허그스에서 하차 시 바로 앞에 4개의 TK 멀티로 총 4개의 TK 멀티가 있는데 각각의 출구로 이어져 있어 목적에 맞게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허그스 외부 디자인으로는 작동 방식, TK 멀티는 자세한 내용은 챕터 5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적인 디자인을 셔틀에 적용하고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소요시간은 각 역에서 정차 1분, 이동시간 2분으로 편도 기준 총 소요시간이 4분입니다. 요금 방식은 기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 시스템을 허용하였습니다. 요금 산정으로는 일반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허그스의 내부 디자인으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탑승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쪽에 문이 있는 기존 지하철과 달리 순환구조로 운행하기 때문에 문이 한쪽 방향에만 존재합니다. 이종 구조로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안정적인 수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셔틀 내부 크기는 약 세로 3m, 가로 4m, 높이 3m입니다. 입석으로 최대 약 7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TK 멀티 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확장된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TK 멀티 기술은 독일에서 개발한 루프 없는 자기 부상 엘리베이터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직 이동뿐만 아니라 수평 이동 또한 가능토록 합니다. TK 엘리베이터의 작동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승객이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뒤 목적층을 선택하면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이 동시에는 자기 부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수직 수평 방향 전환 시에는 다른 시프트로 이동을 하여 전환 과정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력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기존의 로프식 엘리베이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력을 도입하여 저희 한성대학교 순환 지하 셔틀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동작 로직을 제어한 물리적 기술력만을 가져와 허그스의 선형 유도 레일 기술을 적용시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그스의 기술 차별성은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3D 입체적 동작입니다. 기존의 TK 멀티는 평면적 공간에 한정적입니다. 공간의 이동보다는 최적의 경로 로직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3D 입체 공간에서 자유로운 롤러코스터에 착안하여 상하 좌우 입체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허그스의 기술 차별성으로는 전자기적 원리를 이용한 모터 및 안정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TK의 수직 변환 방식을 수용하지만 이는 아직 사업 아이디어에 그쳤기 때문에 더 나아가 추가적인 세부 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레일로 흐르는 전기의 변환으로 차의 움직임이 결정됩니다. 앞으로 초전도체가 개발됐을 시 좋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유로운 입체 이동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이중으로 설계 후 자이로스코프를 탑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인벤터 툴을 사용하여 허그스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허그스 시행 시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기존 전철은 마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여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하지만 허그스의 경우 마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로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 보수입니다. 기존 전철은 마모 부품 교체 및 레일 점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허그스의 경우 장기 비용 절감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활용성입니다. 기존 전철은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공간 제약이 큽니다. 그리하여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허그스의 경우 도시 지하철망 최적화로 복잡한 지하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노선 설계가 가능합니다. 멀티 기술은 기존 전철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도시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그스 시행 시 기대 효과는 운임 수익이 증가합니다. 운행 속도 증가 및 수송 능력 확대로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및 상업화 기획 확대입니다. 새로운 노선, 복합 경로 개발로 역내 상업 공간 및 광고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인프라 도입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성대 이미지화로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한성대학교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인 씨는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는 것 또한 좋아하죠.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더 이상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박노인 씨. 그럼에도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 씨. 그림을 그려보려 하지만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찾게 된 메타버스 미술관에 흥미를 갖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메타버스 속 세계에서 깨어난 박노인 씨. 그는 이제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체험관. 본인이 직접 그림 속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노인 씨는 체험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그림을 감상합니다.
유민 씨가 나룻배에 타려고 하네요. 이곳은 그래피티존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명화에 자신의 흔적도 남길 수 있죠. 이제 다음 관으로 넘어갑시다. 여긴 드로잉 존입니다. 여기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미리 아트센터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선 당신이 그리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당신이 그리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현실을 당신의 미래를 저희가 미리 그려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안녕. 난 이미래야. 나는 20살이 되도록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 어느 날 인별그램을 하고 있는 로보로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연애형 휴머노이드를 만들었고 출시 전 테스터를 구한다는 거야. 외모도 성격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를 너무 잘 아는 완벽한 남친이라는 거지. 난 당장 신청했고 내 인생의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
먼저 이상형에 맞게 원하는 외모를 선택해줬어. 피부는 좀 하얀 편이 좋겠다. 머리 스타일은 차분하고 시크하게. 난 두툼하고 살짝 밝은 입술색이 좋아. 눈썹은 선해 보이게 적당한 일자에 연하게 하자. 평소 패션 스타일은 깔끔한 수트같이 멋진 옷으로. 난 재밌는 사람이 좋으니까 성격은 재치있고 유머 감각 있는 유형으로 골라야지. 이렇게 나의 맞춤형 남친이 완성되었어. 드디어 로봇 남친이 배달되었어. 박스를 열었는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났어. 안녕. 나는 너의 남자친구 김래우야. 우리는 공원을 산책하며 첫 데이트를 했어. 그때 나에게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왔어. 미래야 괜찮아 안 다쳤어? 레오는 그렇게 위험 감지 센서를 통해 순식간에 에어백을 터뜨려 나를 구해줬어. 하루는 레오와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어. 나 선택 장애라서 뭘 먹을지 고민된다. 최근 너의 식성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미래 너는 기름이 많이 함유된 느끼한 음식을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 담백한 폭립이 적당하겠어. 매일 느끼한 건 먹고 후회했는데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레오야, 너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 나도 너와 같은 음식을 섭취해. 내 안에 탑재된 인공위가 바이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하거든. 레오는 정말 완벽했어. 조금의 실수도 없었지. 레오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한강 갈까? 좋아.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미세먼지 농도도 낮고 강수확률도 낮아. 또 10년간 한강에 온 사람들 수를 데이터 분석한 결과 일요일이 사람이 더 적을 거야. 그래, 일요일에 가자. 가서 뭐 먹을까? 주변 배달 음식점 평점은 꼬끼오 치킨이 제일 높아. 버리기 쉽게 순살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돗자리도 내가 챙겨갈게. 레오는 매사 덜렁대는 나를 잘 챙겨줬어. 미래야, 비타민 먹을 시간이야. 아, 맞다. 또 여러 지식이 정말 많았어. 옷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슨 옷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봤을 때 너는 봄 웜톤이야. 그러면 짙은 계열의 옷보다는 가볍고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릴 거야. 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넌 정말 센스 있는 남친이야. 레오의 능력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스미마센. 코노 호테로니 이쿠니와 도우스레바 이데스까? 마이니마 쓰고 있대. 사세츠스레바 이인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레오야, 너는 못하는 게 뭐니? 한치의 오차도 없는 레오 덕분에 정말 편하고 완벽한 연애가 계속되었지만 인간미 없는 레오의 모습에 왠지 부담이 되더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게 연애인데 난 레오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할 것만 같았어. 난 레오가 정말 필요한데 레오도 내가 필요할까? 레오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넌 너무 완벽해서 미숙한 내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잘 지내. 미래야, 잠시만. 너는 날 완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로봇이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노력하는 거야. 레오는 나에게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레오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보조 배터리를 놓고 왔다. 이런. 걱정 마. 레오야, 충전소로 데려다 줄게. 이젠 나도 너에게 도움이 될래. 레오는 그날 이후 인간미까지 학습한 가끔은 서툴기도 한 귀여운 남자친구가 되었어. 나는 날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레오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도 휴머노이드와 사랑해봐. 그럼 안녕.
먼 미래에 신봉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방면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회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청이는 신봉사의 딸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고우며 항상 다른 이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그녀가 이전부터 안타까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고통과 불편함을 자신이 덜어내주지 못한 것입니다. 신봉사는 그의 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별것도 아닌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이야기하는 친구였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어보았나?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게. 바닥 깊숙한 곳에 한 AI가 있는데 그 AI는 초인공지능이라 하더군. 혹시 몰라 자네 눈을 고칠 수도 있을지. 내게 대도 않는 희망을 심지 말게. 이 대화를 심청이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거라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심청이는 아버지의 친구가 말하는 소문이 전부 의미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닷속에 있다는 그 AI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청이는 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볼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출발해 볼까? 심청이는 갈 준비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여기인가? 심청이는 차에서 내려 해변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보트를 빌려 탔습니다. 심청이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위치를 찾아내어 그곳으로 잠수하였고 AI가 있는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소문대로 AI는 초인공지능이었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전지하였으며 아버지의 눈을 고칠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심청이에게 거래를 제안하였고 신봉사의 눈을 고치는 대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심청이는 거래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희생하였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심청이의 몸을 사용하여 신봉사의 눈을 고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실 세계를 복제해서 얻은 정보를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 가상현실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기의 이름은 리글레스입니다. 기기의 앞쪽에 있는 센서가 눈앞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 후 이 정보를 토대로 현실 세계를 복제합니다. 이것을 전기 신호로 해석한 뒤 해석된 정보를 뇌로 보내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긴. 그래, 내가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심청이로구나. 그래, 내 딸 심청이. 이 야비를 위해 정말 고맙구나. 신봉사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심청이에게 고마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진정된 신봉사는 자신이 본 심청이가 자신의 딸과는 다른 존재임에 슬퍼하였습니다. 심청이는 신봉사를 다시 보기 위해 심청이는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인공지능과의 공존에 성공하여 자신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딸과 재회하여 기뻐하는 신봉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